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가 밝았네요. 요즘에 미국의 대선 때문에 코인 시장이 아주 뜨겁죠? 우리 리플이는 왜 이렇게 좀 못 가주는 건지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우리의 도지 코인에게 지금 시가총액이 밀려버렸어요. 8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도지코인 좀 많이 사둘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리플도 때 되면 더 크게 가는 날이 올 거예요. 아무쪼록 솔라나라든지 도지라든지 에이다, 시바 이누, 아발란체, 비트 이더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을 좀 분산화 해두신 분들은 멘탈적으로 좀 괜찮으시죠? 아무쪼록 여러모로 어제 굉장히 좀 뜨겁게 암호화폐 시장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리플, 좀 리플도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막 연락이 오셔가지고, 타임님, 그냥 저 진짜 지금이라도 50% 팔고 도지코인 살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려고 연락 주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조금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추천을 제가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XRP 역시 반드시 빛을 발하는 순간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반전 요인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까요? 일단 SEC 위원장이 해임될 수 있겠구나. 왜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공약을 보면 SEC 위원장부터 자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에 대한 소송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소송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영상 후미에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서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을 했다라는 거, 점점 소송에 대한 마무리, 규제의 명확성, 친암호화폐 법안들이 통과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XRP ETF의 소식이라든지 솔라나 ETF에 대한 소식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머지않은 시점 블랙록에서 솔라나라든지 리플에 대한 ETF를 신청해준다면 조금 더 상황이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겠죠? 한 번 더 나아가서 뱅가드의 움직임,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ETF를 개방하지 않았는데 블랙록처럼 피델리티처럼 뱅가드의 움직임이 좀 표면적으로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더욱더 큰 불장의 상승 신호탄이 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죠. 또 그 이외 특정 정부, 국가 단위로의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수 시그널이 느껴지게 된다면 역시나 이 또한 글로벌 포모로 가는 포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이번 달을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말을 했었죠.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리플과 무관하지 않은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머지않은 시점 중국 시장 역시 완전히 다시 한번 개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선 결과 이후에 SAB 원투원 회계 지침 쓸데없는 거 빨리빨리 폐지시키고 FIT21 법안 얼른 승인시키면서 통과시키면서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훈풍이 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매크로 이슈 이제 조만간 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점점 풀어지고 있는 돈이 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는 역사적 패턴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쟁 이슈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되게 된다면 더더욱 빠른 시일 내에 전쟁 이슈가 좀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이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FTX 2.0에 대한 거래소 출범 또한 머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대선 시기와 맞춰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전통적인 사이클, 반감기 이후에 6개월에서 8개월 있다가 네 번째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는 것,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우리가 분할 매도를 어느 정도 준비할 기간이라는 것 또한 병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아직까지 누가 되는지 확정은 안 난 시점에서 이 폴리마켓 기준 97%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 충분히 높게 연출되고 있었고요. 하루빨리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이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 좀 해고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리플 투자자로서의 개인적인 바람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지금 미국 금리가 어떻게 돼 있죠? 쭉 오랜 시간 동안 5.25에서 5.5% 보여주다가 이번 올해 9월 달에 B컷을 단행했죠? 5%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은 시점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서 또 한 번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IB에서는 연준이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또 진행할 예정이다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8일 새벽이 되겠죠. 조금 더 금리를 내릴 가능성 현저하게 높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4.5에서 4.75%까지 내려온다. 점점 글로벌 유동성 장세까지 불어오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취해지면서 소송에 대한 마무리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점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기로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죠? 75,000달러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드디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리플이라든지 에이다, 아발란체, 체인링크, 폴카닷 밑에 내려가서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리플과 뿌리가 같은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이 폴리곤 마틱 역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이 오게 된다면 병렬적으로 반사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하실 때 이런 빨간색 지표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코인들을 참고하시면서 아직 많이 안 올랐으니까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 참고 지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비트코인이 드디어 75,000달러까지 상회를 하는 모습, 무섭게 오르죠, 그쵸? 이게 바로 코인 시장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이룬다는 거. 알트코인 하나당 정말 빠르면 2주에서 3주 내에 게임을 끝내버리고요. 길어봤자 2달 안쪽으로 게임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할 매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 시기와 가격적인 부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계셔라 계속 강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메타죠, 이 페이스북을 추월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잠깐 확인해 보고 가니까 역시나 메타 위에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음이 느껴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차 상승장에 있어서 실물 은까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75,000달러 선 보여주고 있죠. 1억 원대 극초반대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이번 상승장 최소 10만 달러, 11만 달러까지 1억 원 중반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줬다 보니까 역시나 롱숏 물량 중에 숏 물량이 많이 청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뭔가 언론에서는 카말라 해리스랑 박빙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해리스가 될 것처럼 하더니만 역시나 트럼프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롱숏 물량을 역시나 크게 청산시켰구나. 혹여나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조정장이 온다라고 해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건강한 조정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포모의 시기, 완전히 크립토 버블을 한번 연출시키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끔 상황을 유인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60.7% 정도 역시나 높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61, 2, 3 정도 간 이후 이더리움 쪽으로 돈의 흐름이 들어올 것이다. 아직까지 이더리움 300만원 중반대 보여주고 있어요. 지지부진하죠? 리플도 지지부진하죠?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메이저 코인들에게 자금을 쏘면서 순환매 장세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많은 메이저 코인에 역프리미엄이 껴있거든요. 우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면서 꾸준히 본인의 포트폴리오 수량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리플의 도큐멘테이션이 보여지면서 ING뱅크, 네덜란드의 대형은행이죠. 더 나아가 JP모건 체이스, 달러의 주인장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리플의 고객사 리스트가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JP모건은 매일 10조 달러를 움직이면서 리플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연준의 FedNow 서비스를 통해서 JP모건이라든지 CT와 같은 그 달러의 주인장들이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는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리플사의 공식 이 더큐멘테이션을 확인해 봤을 때 리플의 직접 결제 그리고 ODL 솔루션에서 은행 아이디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홍콩, 필리핀 제도가 끝이었는데 최근에 어느 나라가 추가가 됐죠? 싱가포르가 추가가 되면서 역시나 금융권이 하나로 다 연결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잠깐 몇 개 은행을 봤을 때 여기 독일의 1등 상업은행이죠. 도이체방크라든지 호주를 기반으로 한 ANG 은행이라든지 방콕 은행 주식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부분은 역시나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 싱가포르 은행, 프랑스의 대형금권 BNP 파리바라든지 그 밑에 시티 은행, 독일의 코메르츠 뱅크, 프랑스의 대형금권 크레딧 아그리콜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최대 디지털 은행 DBS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영국의 최대 금권이죠. HSBC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일본의 대형금권 미즈호 은행이라든지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카타르 국립은행, 더 나아가서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죠. 영국의 대형금권 스탠다드 차타드라든지 스미토모 미쯔, SMBC 등등 굉장히 많은 금권 세력들이 보여지면서 이미 리플의 도큐멘테이션에서 전 세계로 은행 아이디가 뻗쳐지면서 리플렛을 활용한 ODL 솔루션을 수면 밑에서는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아직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고래들은 2주 만에 약 4억 개 정도의 XRP를 사들이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 활성 계정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고래들은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리플을 굉장히 거대하게 매집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슬슬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 또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 SEC 소송 기각 신청을 하면서 어떤 소송이 먼저 마무리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리플의 법적 공방 또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자작극이라는 거 변함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국제결제은행과 함께하고 있죠.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아고라가 진행되면서 40여 개가 넘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7개의 중앙은행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슬슬 가상자산 결제 프로젝트, 이제 블록체인을 탑재할 게임의 룰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고라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죠.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킬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과기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손을 잡으면서 이제 슬슬 CBDC 실증이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고요.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과거서부터 이미 금융망에 블록체인을 탑재하는 실험 마무리를 했고 이제 슬슬 그 공존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이제 스위프트에서도 이 분산 원장 기술을 탑재하면서 모든 전 세계의 장부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리플의 전 CTO이자 인터레저 재단을 이끌고 있는 스테판 토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분산 원장 기술과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서 금융의 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 저 또한 격하게 공감하는 바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리플을 투자할 때 2025년을 바라보면서 그들끼리 완전히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이는 시기를 고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는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2025년 11월, 정확히 말하면 2025년 11월 2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연준의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2025년 3월 10일을 기점으로 ISO 2002 FedNow 서비스 완전히 탑재시킨다라는 거, 그 전에 리플의 폭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이 스위프트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행사 하나의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이름은 바로 이 시보스라는 것인데요.
이번에 시보스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라는 거 정말 브릭스와 미국의 달러 체제 스위프트망이 경쟁하는 관계일까요? 왜 스위프트의 시보스 행사 10월 21일에서 24일 날 있었던 이 행사를 베이징에서 왜 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나가서 작년에 시보스 행사가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은행 및 금융 컨퍼런스에 하나의 로고가 좀 보였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왜 리플의 로고가 보였으며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스는 왜 시보스에서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연설자로 등장을 했는지 어제 언급드린 세계경제포럼뿐만 아니라 엘리트 비밀회의 집단인 빌더버그 회의의 구성원 목록을 봤을 때도 리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가치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들이는 가치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